그 전의 입장대로 봐야 돼요. 진짜 비겁한 사람인데 27일 토론 당시에 그 폭탄 발언을 던질 때도 누가 그 댓글을 달아서 지목조차 못했습니다. 못했죠. 누군가라고 했죠. 네. 그것도 질문도 권영국 후보한테 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토론 끝나고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라 치고 페이스북에 곧바로 글을 하나 쓰는데 거기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평소에 성차별과 혐오 지적을 많이 하는 그 두 분 후보한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한 말을 내가 가져와서 한번 기준을 물어본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 이때도 못해요. 못하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28일 어제 낮까지 어떤 입장이 반복되느냐. SBS 라디오건 페이스북이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 발언을 소개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성폭력 기준을 물어본 거야. 심지어 급기야는 국회에서는 기자가 계속 물어봐요. 당신이 자꾸 뭔가 출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련된 논란을 뒤져봐도 그런 댓글이 없다. 출처가 뭐냐 물어보니까 급기야 본인이 명확하게 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댓글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이러더니 어제 낮 1시에 여의도 유세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제가 그때부터 뭔가 보좌관한테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로 바꿔 한 것 같아요. 그날 어제 오후 1시부터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한 근거가 있다. 취재도 된 거다. 이재명 후보도 인정한 바다. 2021년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였죠. 그렇죠. 지금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그 댓글마저도 이준석 후보가 그대로 옮긴 성폭력적 발언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한 재현한 그 댓글은 사실 그 어디도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또 나왔어요. 언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애초에 그 댓글은 남성에 관한, 그러니까 그 욕설의 대상이 그렇죠. 남성이었는데 이걸 여자로 바꿔서 당신이 창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했는데 내가 이거 듣고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해당 내용은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도 익힐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정적 상황으로 물어본 것이다. 또 가정적 상황이라고 그러네.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걸 자기가 인용한 거라며 순화해서. 가정적 상황으로 보통 상황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창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악마화하기 위해서 무려 대선 토론자에서 그걸 던졌으면서 정확한 출처를 그때 당시에 모르고 가세연에서 나온 합성짤만 본 상태로 그거를 내뱉어 놓고 문제가 될 거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아니라고 쭉 주장하다가 어제 오후 늦게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공소장 하나 찾았다는 이유로 내가 맞는 말 했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뀐 게 이거는 정말 비겁한 것을 넘어가지고 왜냐면 그 입장마저도 지금 부정확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달라진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표로 만들었다가 사진까지 넣고 현타 가가지고 제가 안 뻔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줌사까지 이걸 하나하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었고 저건 아니고 뭐 이런 건 아직 확인 안 됐고 얘기를 해주면 뭐지? 이게 팩트 체크인가? 그러니까 이건 팩트 체크가 아니거든요. 애초에 자기가 어디서 뭐가 나온지를 확신하지도 못한 채 얘기를 맞아요. 꺼낸 게 일단 문제인 거고 맞아요. 사후적으로 자꾸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아니 애초에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뒤에 가서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누구 말이 맞고 어떤 것이 확인이 되었고보다 두 번째로는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야. 맞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혐오적 표현이 들어간 말을 누구나 보는데 앞에서 한 게 문제라고. 인용이든 말든. 인용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조차도 범죄적이에요. 맞아요. 이자가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왜 저런 표현을 듣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성의지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얘기를 할 때 또 뭐라 그러냐면 심상정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에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또 물타기를 시작했는데 또 틀렸어. 돼지발정제 얘기 막 이러면서. 그것도 진짜 바빴어. 심상정 후보는 당시 돼지발정제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 이거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 그랬어요 자꾸 이래. 그러니까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것들을 나는 그 전에 몰랐다고 보고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얘기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발언을 보고도 느끼는 게 없나? 표현 안 했어야 된다고 느껴야지. 네. 여기서도 이미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 수준을 그런 식으로 옛날에 거놨다 이거야. 그건 지가 드는 건가? 그렇지.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토론에서 그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2017년에 기준이 잡혔대. 지 맘대로 얘기해. 누가 그 기준 네가 잡는 거야? 누가 잡는 거야? 한계가 다 드러난 게 본인이 심상정 후보가 그때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얘는 바로 그걸 안 해. 네. 그리고 얘한테 알려주는 데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펜코예요. 다른 어떤 뭐 참모가 있는 게 아니야. 얘는 펜코야 펜코. 펜코에 올라온 게시글 베스트글 하나를 보고 확인도 안 하고 대선 토론 자리에서 그냥 떠벌린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순화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인용하면서 순화한 네. 거. 순화한 게 아니라 악화시킨 거니까. 그렇지 순화가 아니야. 아파시킨 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순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이게 전 악마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사이코패스적인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고 언제든 자기 이익에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런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한테 또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고소고발하겠다고 얘기해요.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들은. 근데 문제는 얘는 항상 매스컴이 다 보고 있는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되게 탈진실적인 상황인데 탈진실이라고 하는 건 진실과 거짓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거든요. 진실이든 거짓 상관없어. 그리고 언제든 내가 했던 말 내가 맞는 걸로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약간 이 그때도 소리 갖고 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계속해서 그때 맞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냥 말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말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게 자기한테 유리해. 누구나 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있는 거고 책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언론 보도도 되게 이번에 되게 기이하다고 느낀 게 지금도 오늘 그 황당한 기자회견도 기계적 중립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언론들이 진짜 한겨레 경향 이런 진짜 소수 매체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어제 오전부터 이 폭탄 발언, 이 범죄적 발언에 대해서 한 해명이나 반박이 영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제 오전부터 오늘 기자회견까지 말을 바꿔왔구나. 처음에는 누군지 지목도 못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이 태도가 바뀌었구나. 이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기사도 찾기가 어려워요. 언론 보도 찾아보실 필요도 없지만 저도 일부러 그냥 저는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필요한 영역과 그럼 그거 하고 있나? 그다음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나 언론이? 근데 이걸 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안 그래. 그리고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못해요. 요즘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거는 빨리 글을 써야겠고 어디까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언론이 나중에 이준석처럼 돼버릴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이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계속 논조가 바뀌고 말이 바뀌잖아 이러면. 그러고 나니까 뭘 하냐면 제일 편한 방법이 말 그대로 따옴표. 맞아요. 얘가 이랬고 제가 이랬다. 그게 책임 회피하기 제일 좋고. 어차피 공정하게 다시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저러는 거야. 주저앉은 잇몸, 숨만 쉬어도